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들고 있는 그 주식 계좌 정말 여러분의 자산이 맞을까요? 아니면 어쩌면 누군가의 탈출구가 되어주고 있는 건 아닐까요? 네, 바로 그 질문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은요, 단순히 주가가 오르내리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건 자산의 주인이 바뀌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님, 근데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사실 중동에서 위기가 터진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과거에도 몇 번 있었는데 왜 유독 이번 위기만큼은 다들 이건 진짜 다르다, 완전히 다른 게임이다 이렇게들 말하는 걸까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까? 정말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그게 핵심이거든요. 과거의 위기들은 뭐랄까 투자자들의 마음을 흔드는 심리적인 충격에 가까웠어요. 불안하긴 해도 시간이 지나면 회복됐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마주한 건 한국 경제의 혈관, 그러니까 공급망 자체를 물리적으로 틀어막는 물리적 봉쇄 위기입니다. 이건 심리 문제가 아니에요. 회복의 문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생존의 문제입니다. 보시면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아픈 손가락,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바로 여기에 드러납니다. 우리가 쓰는 원유의 무려 72%가 단 하나의 길, 바로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만약에 이 경제의 대동맥이 막히는 순간 대한민국은 그냥 그 자리에 멈춰서는 겁니다. 유가가 배럴당 $100를 넘었다. 이게 그냥 주유소 기름값 또 오르겠네 이 정도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요, 우리나라의 기간 산업, 그러니까 석유화학이나 철강 같은 산업들의 수익성 자체가 그냥 0이 되고 마이너스로 곤두박질 친다는 걸 의미해요. 이익이 좀 줄어드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기업의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그런 임계점이라는 거죠. 와, 공급망 얘기만 들어도 정말 숨이 턱 막히네요. 그런데 또 하나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세상이 불안하면 다들 안전한 자산을 찾잖아요. 그런데 왜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히던 일본 엔화는 지금 이렇게 맥을 못 추는 거죠? 오히려 가치가 막 올라야 정상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이요. 지금 이 상황이 단순한 경제 위기가 아니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엔화의 몰락이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 돈을 많이 찍어내거나 금융기술이 좋은 금융강국의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에너지 자립국이 모든 걸 지배하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이미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이 엔화 약세가 우리한테 유독 더 뼈아픈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것 때문인데요. 이게 뭐냐면 지난 수십 년 동안 전 세계 투자자들이 금리가 거의 0에 가까운 일본에서 싼 값에 엔화를 빌려서 우리나라처럼 금리가 더 높은 나라의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해왔던 거거든요. 한국 시장에 들어와 있던 막대한 외국인 자금의 뿌리, 그중 하나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거대한 돈의 흐름이 완전히 반대로 거꾸로 뒤집히고 있는 겁니다. 일본이 무너지는 엔화 가치를 지키려고 금리를 올리는 그 순간 전 세계에 쫙 퍼져 있던 엔화 자금들이 마치 블랙홀처럼 일본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그 돈을 마련해야 하잖아요. 뭘 팔겠습니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현금화하기 쉬운 한국 같은 신흥국 주식부터 던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외국인들의 무서운 매도세, 그 본질이 바로 이겁니다. 정말 그런 흐름이었군요. 진짜 지금 시장을 보면 외국인하고 기관은 무섭게 팔아치우는데 그걸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온몸으로 다 받아내고 있잖아요. 이걸 과연 동학개미의 용기라고 봐야 할지, 참, 이 현상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 현상을 딱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역사적인 용기인 동시에 벼랑 끝 전술이다. 물론 그 용기는 정말 대단하고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 용감함 이면에 숨겨진 구조적인 위험성만큼은 우리가 아주 냉정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이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보통 뉴스를 보고 이제 주가 빠질 만큼 빠졌다, 바닥이다 이런 신호를 읽죠. 그래서 싸게 사자 하고 매수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각 외국 기관들은 자신들만의 데이터를 통해서 기업들 실적이 생각보다 더 나빠지네? 나는 정반대의 신호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행동은 일단 현금부터 챙기자, 즉 탈출입니다. 결국 개인 투자자의 그 용기 있는 매수가 기관들의 탈출을 도와주는 셈이 되는 거죠. 특히나 지금 같은 시장에서 레버리지, 그러니까 빚내서 투자하는 건 정말 위험한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하루에 막 5%씩 위아래로 흔들리면요. 내가 방향을 맞게 예측했다 하더라도 그 중간의 변동성을 버티지 못하고 강제로 반대 매매를 당해서 모든 걸 잃게 되거든요. 시장은 당신이 옳았다고 증명해주기 전에 당신의 계좌를 먼저 0으로 만들어 버릴 겁니다. 아, 듣고 보니 정말 현실이 냉혹하네요. 그럼 이 절망적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저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혼돈족에서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생존 원칙 딱 하나만 꼽아주신다면 뭘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알던 경제의 규칙, 그 교과서가 완전히 새로 쓰였다는 사실부터 인정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싸게, 효율적으로 만드는 게 최고였죠. 효율성이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좀 더 비싸더라도 끊기지 않고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안보가 모든 가치를 압도합니다. 이건 결국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성장은 멈춰버리는,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 상황이 이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새로운 표준, 뉴노멀이 되는 시대가 왔다는 뜻입니다. 이런 시기에 무리해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건요, 비유하자면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로 굳이 배를 몰고 나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현명한 항해술은 앞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항구의 배를 단단히 묶어두는 겁니다. 수익을 내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때입니다. 부디 명심하십시오. 지금은 어떻게든 주식수를 하나라도 더 늘릴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현금을 단단히 쥐고 이 거대한 폭풍우가 지나가기를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승자는요, 가장 높은 수익률을 찍은 사람이 아닐 겁니다. 모두가 공포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살아남은 현금을 들고 진짜 기회를 잡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될 겁니다. 결국 생존하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모두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과연 제 손에는,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을까요?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질문인 것 같습니다.